네, 이제 2021년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1일을 제외를 하면 이제 6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021년 증시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2차 전지와 컨텐츠 이 두 개가 이끌었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는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상 시장을 계속해서 좀 주도를 해왔고, 그 이후로는 뭐 영상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뭐 게임, 뭐 메타버스 컨텐츠, 결국 미래 구현과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되는 산업들 중심으로 붐이 있었죠. 이제는 게임이라든지 NFT, 뭐 미디어 쪽 대부분 섹터들이 지금 분산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거래대금도 사실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급감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를 이용한 액티브 수급들보다는 패시브 수급들 중심이 확실히 좀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3분기 이전 그리고 3분기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타이틀에 좀 나와 있듯이 저는 중소형 테마를 제외하고 정말 말 그대로 지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 중에서 2020년 토픽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타이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2022년 주도 테마는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여러 증권사의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2021년도 올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아마 언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1년도 반도체를 들고 있었다라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2021년도 반도체가 좀 약했는지 살펴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긴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버나 뭐 PC DRAM 가격이 하락하면서 메모리 쪽 수익성이 악화된 요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 공백의 악순환이 또 계속해서 좀 이루어졌고, 역시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한 건을 살펴보면 9월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핵심 정보 제출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했죠. 대략 3분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차트상 놓고 보면, 삼성전자로 놓고 보면 결국 뭐 다행히도 그 기업들의 미국 내 적극적인 투자로 이런 부분들,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후부터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고 있는 분위기로 진입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올해 내내 대외 악재가 쏟아졌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들이 끝없이 좀 붙으면서 1년 내내 정말 12월, 11, 12월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2022년 왜 이제는 반도체를 좀 주목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악재 요인들이 사실상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반도체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사진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반도체 수출 추이인데 10월을 기점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사실 D램,
판가 역시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국내 파운드리 업체에서 취약점으로 뽑히고 있었던 비메모리 분야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국 모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이 완성이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이라든지 미국 주요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향후에는 엄청나게 부각되기 시작할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사실 5G 기반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출하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이엔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도 내년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면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신흥국 중심의 스마트폰 판매 감소 추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까지 좀 왔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악재 요인들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전망들이 훨씬 지금 시점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주도 섹터를 일단 반도체 섹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시세로만 놓고 보면 이미 슬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부터 소부장까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택이겠죠. 2020년도처럼 사실 지금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 내에서도 분명히 차별화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는 종목들은 더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정체된 종목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주제인 선침의 관점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을 딱 두 종목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조금은 중소형 종목군 내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 성장성이 뒷받침되면서 수주 베이스도 탄탄하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부담 없는 종목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STI입니다. 사실 이틀 전에 좀 준비를 한 종목인데 좀 그 사이에 반등을 했습니다. STI가 사실 규모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3천억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규모 자체가 좀 다소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커버리지가 많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죠. 일단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업체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리플로우라고 이 신규 반도체 패키지용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게 올해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덧붙여서 오늘도 웨이퍼 전용 리플로우 장비 개발에 또 성공한다는 이슈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의 신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매출 비중이 가장 CCS, 그러니까 클린룸 인프라 장비에서도 계속해서 좀 외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고객사 3사,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의 팹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면 지금 컨센서스는 더욱더 상향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ST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에 있어서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관련 기업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조금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작년에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소재 공급이 계속해서 좀 현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증설 이슈까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이랑 신규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조정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기계적인 매도 물량들만 계속해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특정 세력에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추세 잡고 그려나가기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월봉이라든지 월봉, 뭐 주봉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게 추세 추종 매매 기법을 대입해서 들어간다면 크게 부담이 없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 역시 계속해서 지지 라인 자체를 높여가면서 목표 수익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소재 장비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을 뽑아온 이유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부담이 덜하면서도 기대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종목 모두 하단 밴드가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내년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되는 반도체 업종과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사실 좀 여전히 시장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쉽게 보내주는 종목도 없고요. 시장 대기 자금 자체가 현저하게 좀 줄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더 집중되는, 그러니까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가는 종목들 못 잡았다고 소외감을 느끼시거나 허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길게 보면 정말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잘 잡고 있으면 분명히 또 보내는 시기들이 오니까요. 순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